여러분 안녕하세요. HTML과 CSS에 대해 배워보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CSS에 어떤 태그를 선택해서 속성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이 CSS 선택자라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CSS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정확히는 이 CSS 셀렉터는 저희가 작성한 기존의 HTML 요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태그 선택자와 ID 선택자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데요. 이 태그 선택자라는 건 HTML 문서 내에 모든 특정 태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p 태그, h1 태그, a 태그, 그 다음에 div 태그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이 태그를 저희가 가볍게 p 태그를 전분하는 선택하고 싶어 해서 p 태그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해 주거든요. 이 안에 속성을 주고 이렇게 모든 태그를 하나하나 선택해 주는 거, 그냥 태그 자체를 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태그 선택자라고 하고요. 이 ID 선택자는 HTML 문서의 하나의 요소를 특정해 선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p 태그 안에 어떤 ID를 주고 이 ID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ID 값, ID 밸류 뭐 이런 식으로 ID 값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ID는 여기도 하나 줄 수 있고 여기도 하나 줄 수 있고 각각 이렇게 하나 줘야 돼요. 그리고 이 ID는 이제 하나의 요소만 특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값이어야 돼요. 이 클래스 선택자는 HTML 문서를 여러 요소를 그룹화해서 선택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p 태그와 h1 태그, a 태그에 같은 클래스 값을 넣어주고 이 같은 클래스 값으로 이렇게 same class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태그 선택자입니다. 이 태그 선택자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ML과 CSS에 대해 배워보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CSS의 선택자라는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선택자 문법은 어떤 특정 태그를 선택해 주거나 ID 값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ML과 CSS에 대해 배워보는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CSS의 선택자라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선택자, 과연 어떤 문법일까요? 이 CSS는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즉, 내부나 외부 시트에서 문서의 HTML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문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HTML 요소 저희가 기존에 작성한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a 태그가 있고 h1 태그가 있고 div 태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태그가 있는데 이 요소들을 선택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셀렉터의 개념이라고 하고요. 태그 선택자는 그냥 저희가 작성한 요 태그 그 자체 p 태그, a 태그, h1 태그, div 태그 요 자체를 특정 태그를
모든 특정 태그를 선택해서 사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id 선택자는 HTML 문서가 있으면 이 요소의 하나의 요소를 특정해서 선택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p 태그에 어떤 id 값을 주면 이 id 값으로 저희가 어떤 속성을 작성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클래스 선택자도 HTML 문서를 여러 요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p 태그에 어떤 클래스 값을 주고 h1에 어떤 클래스 값을 줘서 양쪽을 다 한 번에 디자인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오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태그 선택자라는 건 HTML 태그의 이름으로 바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h1 태그를 작성했으면 이렇게 h1 태그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 문선에 있는 모든 h1 태그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있는 속성 값을 적용해준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태그 이름을 바로 사용하고 모든 문선의 태그에 적용해 준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id 선택자는 HTML 속성으로 id를 지정해줘야 하는데요. 문선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값이 들어간다. 형태는 자 보시면 이 p 태그 밑에 보이시죠? p 태그 id에 descriptive text 1 이렇게 지금 값을 줬는데 요걸 CSS 상에서는 이 id를 이렇게 샵으로 변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샵으로 시작하는 선택자가 있으면 무조건 id를 선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escriptive text 1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게 지금 요 p 태그가 대응되는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샵 descriptive text 1이 이런 식으로 id는 descriptive text 1이다 라는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점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샵 기호로 표현. 그렇죠. 네. 클래스 선택자의 경우에는 HTML 태그의 속성으로 클래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유일무이한 값이 아니어도 됩니다. 점 기호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p 태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여기에 같은 값을 주는 거예요. 전에 id 같은 경우는 같은 값을 주면 안 됐지만 이 클래스는 반드시 같은 값을 줘서 여러 개를 이렇게 그룹화해야 돼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는 값을 하나만 쓰면 안 되는 거네요. 무조건 2개 이상 써야 되는 거네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 클래스도 id처럼 그냥 값을 하나만 줘서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한 개에서 여러 개 지정 가능해요. 정확히는 한 개에서 여러 개. id는 무조건 한 개만. 한 개에서 여러 개 지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3개의 클래스 값을 같이 주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변해가 돼요. 점으로 시작하고요. 이게 클래스라는 의미예요. CSS 선택자에. 그 다음에 description text 그대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선택자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다른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세부화되는 개념인데요. 기본 앞에 3가지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조합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요소 하위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자식 조합 선택자는 요 기호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요 꺽쇠 기호를 사용하고 자손 조합 선택자는 그냥 띄어쓰기를 사용해줘요.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p 태그가 있어요. p 태그가 있고 구조를 잡을게요. 이렇게 p 태그 안에 div 태그를 넣었어요. 이 안에 지금 div 태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h1 태그가 있어요. 네, 지금 p 태그 안에 div 태그 안에 h1 태그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모는 p 태그, 두 번째 부모는 div 태그, 3번 h1은 그냥 자손 태그. 그래서 2는 1의 자손이고 3은 2의 자손이에요. 3은 1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2는 1의 자식이고 3은 2의 자식이고 3은 1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p 태그, div 태그 이런 식으로 속성을 주게 되면 p 태그의 자식으로만 존재하는 div 태그에
이 중괄호 열고 닫고 속성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요 태그에만 어떤 속성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식조합 선택자는 자손조합 선택자는 예를 들어서 p 태그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띄어쓰기만 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 다음에 h1 이렇게 하면요. p 태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손 h1 태그에게 중괄호 열고 닫고 이거 이렇게 띄어쓰기 할게요. 이렇게 해서 p 태그의 안에 있는 모든 자손 태그인 h1 태그에게 이 안에 속성 값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합 선택자를 사용하고요. 이 상태 선택자는 콜론 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소가 특정 상태가 되었을 때만 선택이 되는데요. 반응 선택자는 흔히 말해서 마우스 커서 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버튼이 있다고 할게요. 이번 예시는 이 버튼 위에 버튼이 있으면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버튼 색깔이 변하는 걸 아마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떤 속성을 주고 싶다 하면 버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버튼 태그가 있으면 CSS에서는 이걸 버튼 이렇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콜론을 붙이고 호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즉 이 안에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태 그쵸? 반응 혹은 상태 반응 선택자 혹은 사근 선택자를 반응 혹은 상태를 이 안에 넣어주시면 박스 안에 넣어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냥 그래서 호버는 이렇게 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액티브는 이 버튼이 액티브가 되었을 때 그렇죠? 버튼이 어떤 입력을 받았을 때 액티브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안에 속성을 주는 거고 비지티드는 예를 들어서 A 링크와 함께 사용이 많이 되는데 A 비지티드를 줘서 방문한 적이 있는 링크면 어떤 속성을 준다 뭐 색깔을 바꿔준다 폰트에 뭐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속성을 주는 거고요. 상태 선택자도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이 안에 주시면 버튼이 포커스 됐을 때 이 안에 속성을 주는 거고 버튼이 enable 사용 가능한 상태면 또 이 안에 넣어서 속성을 주고 disable 사용 불가능한 상태면 이 안에 넣어서 속성을 주는데요.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액티브 상태와 포커스 상태는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 비슷한 개념이지만 액티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포커스는 버튼이 예를 들어서 탭을 누르잖아요.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버튼에 이렇게 탭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요소가 선택이 옮겨가요. 근데 버튼에 이렇게 선택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버튼이 입력을 받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는요. 이게 포커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준비받은 상태고요. 입력을 준비받는 상태. 포커스는 정확히 말해서 입력을 준비받는 상태고요. 준비받는 상태. 그렇죠. 그럼 이 액티브는 정확하게 요거를 딱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입력된 상태. 이미 입력이 된 상태. 그래서 버튼이 입력된 상태. 그래서 입력을 준비받은 상태와 입력이 된 상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특성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성 선택자는 요소에 부여된 특성의 존재 여부나 값에 따라서 대괄호를 사용해서 특성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이 A 태그를 예로 들어보면 이 A 태그의 대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닫고 href라는 속성이면 이 태그에 href 속성이 들어간 것만 선택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태그 href 속성이 들어간 A 태그만 선택해서 나는 값을 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 속성을 준 다음에 중괄호 해서 이 안에 CSS 속성 값을 선언해주고요. 이 안에는 그렇죠 태그의 속성 값이 들어가고 이 안에는 CSS 속성 값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태그의 href가 서울 예주의 웹사이트 주소인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 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최종 형태가 선택자는 이렇게 쭉 href 값이 무엇인 거에만 나는 속성 값을 주겠다 하면
요 특성을 지닌 태그만 선택이 딱 돼서 거기에만 CSS 속성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 가지 개념인 태그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좀 더 복합적인 선택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헷갈리시면 기본적인 선택자만 먼저 계속 사용을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 개념을 찾아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